안녕하세요. 저는 찌라입니다. 지금 저는 판교에 나와 있어요. 짜잔, 굉장히 판교스럽지 않나요? 그런 판교에 대한 로망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판교에 온 이유는요, 바로 회사 직원들에게 독립출판을 지원해주는 회사가 있다고 해서 찾아와 봤어요. 바로 이 회사 스마일게이트인데요. 스마일게이트에서 직원들에게 퇴근 후에 독립출판을 할 수 있도록 워크숍을 지원해주고 있다고 해요. 사실 저도 스마일게이트하고는 연이 깊은데요. 제가 창업을 하고 스마일게이트의 인큐베이팅 기관에서 또 많은 격려를 받으면서 사업을 할 수 있었거든요. 오랜만에 그 출판 지원 소식을 듣고 스마일게이트에 와봤습니다.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볼까요? 게임에서 스마일게이트가 사내 직원들에게 열어준 독립출판업. 이 워크숍에는 14명이 총 9명이 책을 냈다고 해요. 그 중에는 재미있는 책들도 많았는데요. 오싹오싹 프랑스 자서책이라는 책을 낸 현주님도 있습니다. 기생수부터 척키까지 뭔가 호러물의 주인공들을 프랑스 자수로 만드는 굉장히 재미있는 기획인데요. 뭔가 게임에서 다니는 분 같아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굉장히 재밌었는데요. 이분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 지금 CF 라이브 스튜디오 기획 1팀에 지금 재직 중이고요. 크로스파이어 게임 기획 관련된 일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어떻게 기획하게 되셨어요? 제가 예전부터 공포 영화나 공포 게임 이런 거를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공포 게임이나 영화를 봤을 때 약간 그 오싹오싹한 느낌이 있는데 그런 느낌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원래부터 팬이었어요. 근데 또 제가 자수를 놓는 게 취미다 보니까 자수를 하면서 뭐랄까 자수의 꽃이나 나무나 동물이나 이런 게 예쁘기는 한데 공포 영화의 캐릭터를 주제로 하는 자수 책도 있으면 재밌지 않을까라고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척키는 생각보다 너무 착하게 나와가지고 척키 도안은 조금 수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조금 더 무서운 느낌으로 해서 들고 다닙니다.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놀라는 모습을 보는 게 조금 재밌어요. 진짜 이것도 작업이 엄청났을 것 같아요. 이 워크숍 기간은 가능하셨을지. 이게 6개월 정도의 작업 기간을 주셔서 처음 생각했을 때는 한 10작품, 15작품 정도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했었는데 지금 만든 게 총 5작품이거든요. 5작품 만들기도 조금 벅찼던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워크숍에서는 어떤 걸 배우거나 같이 했어요? 워크숍에서는 참여한 사람들끼리 어떤 책을 만들고 싶고 어떤 형식으로 만들고 싶은지 이런 거를 공유하는 자리도 있었고요. 책을 어떻게 해서 편집을 하는지 어떤 식으로 재본을 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방법 같은 것도 많이 공유해 주셨어요. 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후원하는 과정, 텀블벅 같은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지도 와서 알려주셨고요. 네. 어떻게 보면 관련이 없는 워크숍이기도 한데 네. 회사에서 이런 활동을 워크숍을 하고 나니까 회사 생활이 어떻다 혹은 나의 생활이 어떻다 그런 영향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창작해내는 과정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창작을 해내는 과정을 통해서 뇌가 조금 더 유연해졌다고 해야 되나요? 한정적이 아니라 좀 넓은 방향으로 사고를 하게 될 수 있게 된 조금의 계기가 마련되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아무래도 창의력을 기반으로 하는 엔터테인먼트 사업이다 보니까 직원들의 창의적인 사고를 증진시키거나 발달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장 이런 거를 좀 다양하게 준비하시려는 것 같은데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독립출판 워크숍을 보면 마치 우리 학교 다닐 때 방과 후 수업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초등학교 때 방과 후 수업할 때 뭐 과학 키트 만들기 그리고 합창단 그런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때야말로 정말 그리고 쓰고 노래 부르고 그런 창작 활동을 부담 없이 잘해야 된다는 부담 없이 재밌게 했던 마지막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뭔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그 즐거움을 모두 다 잊어버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스마일게이트는 픽사 등을 모티브로 놀이나 창작 활동을 통해서 창의력을 제고하는 그런 활동을 계속 하고 있다고 해요. 이번에는 독립출판 워크숍을 했지만 이제 끝난 다음에는 이케아 해킹을 들고 이케아의 가구를 사서 자기만의 나만의 가구로 다시 만드는 그런 워크숍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퇴근 후 직원들의 창작 활동을 격려해줄 뿐만 아니라 팍팍 지원도 해주는 스마일게이트 아주 좋은 회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게임 회사잖아요. 금손이들이 너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책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저희 프로젝트에서 아트실이고요. 월드 디자인 팀을 맡고 있습니다. 전공이나 원래 하던 전직은 설계 쪽이었고요. 도시 설계를
일을 하는 그쪽이었는데 지금 이제 게임 속 공간을 맡고 있는 그런 팀이죠. 예. 이 안에 이 작품들 작화라고 하나요? 그거는 그 워크숍 안에 다 그렇죠. 작업을 하신 거예요? 네. 시간이 만만치 않으셨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보통 상식적으로 하면 저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퇴근 6시쯤에 퇴근을 하고 가는 업무 이제 평일에는 퇴근에 작업을 하고 주말에는 이제 온전히 바치자 이랬는데 평일에 일 마치고 나면 너무 힘들어서 작업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럼 주말을 온전히 써야 되긴 해서 한 몇 달을 그렇게 작업을 했거든요. 사람을 만날 수는 없잖아요, 작업을 하면서. 기분이 너무 우울하긴 하더라고요. 약간 오히려 다른 분들이, 그러니까 같이 워크숍 하시는 분들이나 진행해 주신 분들이 조금씩 기대를 한다는 말씀이 되게 채찍질이 됐던 것 같아요. 저도 끝내고 싶은 마음도 당연히 있었는데 누군가 이렇게 작은 기대나마 기대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고맙잖아요. 네, 그거를 저버리기 싫다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평소에도 그렇게 약간 스토리텔링을 뭔가 기획하고 하시는데 관심이 네. 많으셨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만들고 싶은 어떤 동화형 게임이 있었어요. 그거를 바로 프로젝트 하긴 힘드니까 딱 그림책으로 먼저 만들어 보자 해서 하다가 그건 일단 멈추고 이게 두 번째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만들고 그걸 설득하는 방식으로 연출을 하고 이렇게 결과물을 내는 거는 되게 하고 싶었던 거라서. 네. 혹시 뭐 그냥 이런 걸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대략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처음부터 확실히 이 워크숍 하면서 들은 거 책 부수를 늘릴수록 부수당 단가는 떨어진다. 물론 원 금액은 올라가겠지만 근데 이거 같은 경우 예를 들면 50부 처음 생각했거든요. 많이 뽑은 생각이 아니어서. 근데 50부 하니까 거의 건당 4, 5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한 200만 원 정도 됐어요. 근데 200만 원 정도의 이익을 이렇게 하는 거면 차라리 돈을 좀 더 쓰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좀 봤으면 하겠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한 2배 넘게 올리고 한 4, 500 정도 들여서 200부를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가가 거의 2만 원 밑으로 떨어지더라고요. 보통 책값 수준으로.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행히 좀 여러분들이 많이 사주시기도 했고 그래도 많이 남아있긴 한데 그건 뭐 지인들한테 선물도 주고 그리고 뭐 독립출판 시장에 뭐 밖에도 사람들 한번 알아보고 출판사 투고용으로도 써보고 싶고 다양하게 좀 쓰려고요. 네. 주변에서는 반응이 어떠셨어요? 동료분들이나 가족분들? 정말 생각으로 많은 분들이 울었다고 하시는 분들이나 뭐 메일로 좋은 얘기도 써주시거나 그리고 제가 스스로 너무 감동받았어요. 짧은 이야기잖아요. 읽는데 아마 5분 정도밖에 안 걸릴 거예요. 근데 누군가 이렇게 감정을 건드린다는 게 굉장히 되게 행복한 일이더라고요. 그걸 저도 몰랐죠.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회사에서 이런 지원을 하거나 이런 워크숍을 한 게 네. 도움이 되셨는지. 회사 일하고 관련된 일은 아니잖아요. 네. 맞죠? 그걸 이렇게 회사에서 지원해준다는 건 굉장히 장기적으로 이제 좋은 점인 것 같아요. 보통 일반 동호회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그런 회사랑 업무랑 관계없는 걸 일단 받아들이고 하는 거지만 이건 워크숍인데 장기적으로 하는 워크숍인데 사실 회사 업무랑은 상관없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 굉장히 좋은 거죠. 제가 원래 가지고 있는 꿈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회사 생활 치면 잘 안 되잖아요. 굉장히 늦어지고 있는데 좋은 책찍질이 되셨죠, 저한테는. 계속 그래 보면서 책을 만들고 싶은 꿈도 계속 가지게 됐고. 제이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39 행복 가능 보고서라는 제목으로 책으로 냈습니다. 30대 후반이 되고 보니까 또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가끔은 나 자신이 좀 잊혀지는 삶인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꾸준히 쭉 써오셨어요? 아니요, 꾸준히 쭉 쓰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는 블로그도 하고 그랬는데 결혼하고 이제 육아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뭐 글을 쓸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고 뭐 글뿐만 아니라 책을 읽을 시간도 없고 그냥 나 자신을 위해 쓸 수 있는 시간이 사실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아이가 이제 5살 넘어서니까 조금 아주 시간이 좀 나기 시작하고 여유가 생겨서 글을 한번 써볼까 싶어서 브런치 같은 데도 좀 글을 올려보고 그렇게 좀 다시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회사분들은 이걸 읽고 나서 피드백이 있었나요? 어떻게 책 쓸 시간이 있었냐, 언제 쳤었냐, 책을 낸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좀 놀라셨던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조심스러운 거는 일 안 하고 책 쓴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오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정말 저는 출퇴근 시간을 가장 많이 했어요. 제가 집이 멀어서 구리 쪽인데 왕복 출퇴근하면 거의 한 4시간 가까이 걸리거든요. 그때 이제 핸드폰으로 많이 쓰고 주말에 좀 시간 내거나 이제 그렇게 해서 썼는데 근데 그런 시간들이 저한테는 근데 되게 즐거웠던 것 같아요. 아내분의 반응은 어땠어요? 아내는 진짜 냈네? 약간 이런 분위기인데 사실은 그 챕터를 쓸 때마다 가장 먼저 아내한테 보여주고 아내의 피드백을 받았었거든요. 책이 나올 때는 이제 아내는 사실 그 내용들을 다 알고 있었고 제가 왜 어떤 마음으로 또 책을 썼는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책이 나왔을 때는 그냥 진심으로 축하해줬어요. 장하다고 장하다고
진심으로 축하해줘서 고마웠어요. 다만 표지가 지금 보면 다 아쉬운 게 네, 맞아요. 제가 만들었거든요. 디자인도 다. 그러니까 A부터 Z까지 제가 다 해가지고. 네, 이렇게 해서 독립출판 워크숍에 참여했던 저자분들의 이야기를 좀 인터뷰를 해보았는데요.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사실 일을 하면서 책 준비하기 쉽지 않았겠구나. 다 처음 해보는 일인데다가 퇴근하고 시간을 짬짬이 쓰려니까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지만 열심히 또 즐겁게 모두 다 완수해내고 그 일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는 걸 보니까 아, 참 재밌겠다, 잘했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퇴근 후에도 열심히 창작 활동을 하는 직장인분들 응원합니다.